챗 GPT 열풍 기대와 우려는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봇인 챗 GPT의 인기가 정말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챗 GPT 변호사님 한번 써보셨어요?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요. 질문을 은근히 많이 받게 돼서 이게 요즘 핫 이슈구나.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방에서 누가 이 링크를 걸어주시면서 꼭 써봐라. 이런데 혹시 써보셨어요? 네, 저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줄 수 있구나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에세이 같은 거 물론 이게 아직은 영어로 기반이 되어 있지만 뭐 다섯 개 문단의 영어 에세이를 이런 주제로 써달라 이렇게 하면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슈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 너무 제대로 답변을 해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우리 대학생들 왜 리포트 많이 쓰잖아요. 이 레포트 이거 쓸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대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갔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 분들이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질문을 받는 시간에 지금 챗 GPT 이런 AI 기반의 인공지능이 다 도입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 업계는 과연 생존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을 좀 받기도 했고 이게 정말 당장의 이 직업을 미래로 네. 왜냐면 저는 이미 한 10년 이상을 그렇죠. 했지만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오래 그렇죠. 하실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법원에 한번 실무 수습을 갔는데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AI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보니까 시보님 이러는데 시보님 판결문 쓰기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을 잘하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왜냐면 변호사들은 그 법원에서 보는 판결을 다 접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는 하급심까지 모든 판결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에 얼추 들어맞는 건 분명히 하나는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을 잘해서 키워드를 잘 넣으면 아주 유사한 이미 나와 있는 판결을 선행 지표처럼 쓸 수가 있다는 얘기를 두고 제가 요즘 이 GPT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그 판사분의 말씀을 계속 환기하게 되면서 법원이든 변호사든 이 직역의 어떤 구조에 상당한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진짜로 변호사 업무를 예. 할 때는 사실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게 자료를 조사하고요. 그렇죠. 그거를 정리하고 어떤 토대를 잡는 시간이 사실 업무 시간에서 대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생각을 정리하고. 근데 그걸 누군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딱 갖다 준다? 좀 섬뜩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제가 뉴스에서 이제 저희가 근로계약서나 어떤 노동관계 계약서를 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다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미성년자랑 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 그런 거 뭐 변호사님들이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임금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받게 하도록 그 계약서에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GPT 같은 이 AI가 꾸짖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몇 조 몇 항에 보면 아무리 이런 급여여도 미성년자여도 부모가 받아서는 안 돼요. 미성년자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아마 노동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님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저희도 다 공부하면서 회신을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놓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누가 더 우월할 것인가? AI가 우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챗 GPT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일단 챗 GPT부터 네.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변호사님, 챗 GPT 도대체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일단 GPT 3.5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넣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대화로 결론을 도출해내고 이런 베이스라는 건데요. 일단 지금도 회원가입 후에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좀 더 복잡한 기능은 유료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게 얼마나 향후 미래 비전이냐를 알 수 있는 건요.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 이미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2,400억 원이 넘어요. 네. 일단 이미 넣었고요. 추가로 100억 달러, 12조 4천억 원을 넣기로 했다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그동안은 빙이라는 이 검색 네네. 엔진이 있는데요. 거기랑 빠르면 2023년 3월 다음 달이에요. 바로 다음 달이에요. 상용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세대는 키워드 검색,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걸 활용하지 않고 유튜브로 검색한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진화가 돼서
음성으로 검색하고 피드백을 받고 아예 결과물까지 도출하는 그런 세대가 곧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챗 GPT를 업무에 바로 적용하는 실험도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개인 사업자, 기업들 당연히 이 GPT가 얼마나 좀 현실성 있게 솔루션을 주는지, 대안을 마련해 주는지를 다 검색을 하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기사에서 봤더니 일본에 모두의 법률이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무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 GPT랑 연동해가지고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변호사법이 유사한가 봐요. 그래서 이걸 비용을 받게 되면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는 또 변호사가 아닌 자로 평가받기 때문에 아예 보수는 받지 않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직업뿐만이 아니겠죠. 세무사, 회계, 여러 전문 영역들, 의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날로 확대될 그런 예정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챗 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혀도 논란이 얘기도 했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사안이 된 건 재판에 올라온 내용은 이겁니다. 한 부모가요.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내가 의료비 면제를 좀 받고 싶다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판사가 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민을 누구와 나눴냐? 챗 GPT와 나눴다고 본인이 그 국가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판사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또 한켠에선 아니 본인이 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고 도움을 여러 경로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챗 GPT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 이런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GPT를 이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생각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실제로 페이퍼를 작성하는 시간은 줄어드니까 그 판결을 받는 당사자에게도 좋은 네. 거 아니냐. 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하나는 어떤 한 예리한 전문가가 이 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가 고민했던 그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걸 실제로 본인이 챗 GPT에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의 결론과는 반대 결론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아마 뭐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GPT의 그 의견을 참조를 해서 뭐 판결에 녹여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콜롬비아, 미국, 일본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일본에서 이런 그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인 모두의 법률 상담을 운영하는 변호사닷컴은 이제 이르면 4월경부터 이 챗 GPT를 활용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문체부가 한국어를 잘하는 K-챗 GPT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돌입했다면서요. 일단 세 개의 워킹 그룹을 곧 발족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한국어 기반으로 한 왜냐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어를 인식하고 이러긴 하는데 조금 뭐 어미가 구어체로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투리 버전으로 가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용화니까 미국의 어떤 은어나 사투리 같은 건 상당히 인식을 잘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기반 시설을 좀 서비스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정부 주도로 이게 뭐 민간과 어떤 경영계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 주도로 이런 서비스를 좀 개발해 나가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일단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말 뭉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단어 같은 것을 다 취합하고 선택해가지고 정리를 한 이후에요.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해서 고품질 말뭉치 10억 어조를 일단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언어 베이스로 해서 AI가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단 초기에 이런 작업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억 말뭉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 일단 딥 러닝을 좀 할 수 있게 그 기반 시설을 좀 마련해 나는 그런 시작에는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챗 GPT에 기반이 되는 초거대 AI 기술이죠. 진짜 이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이제 미래를 얻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정말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 초거대 AI란요, 기계학습을 통해서 결정되는 인간 뇌세포의 시냅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수히 많은 인공지능 이런 시스템을 다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법률적으로는 어떤 쟁점을 낳고 있느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뭉치든 그림이든 소설이든 대단히 많은 아웃풋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건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 특허청이 한번 집계를 나왔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지식재산권 5대 주요국에 출원된 초거대 AI,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시냅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허가 일단 2011년 530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 거의 30배 가까이 늘었어요. 예, 14,848건으로 증가를 하면서 관련하면서도 다들 특허로 뭔가 점 찍어두고 이건 내 권리다, 내 구역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침해했을 때의 어떤 법적인 쟁점들, 다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허청 국가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도 한 4위권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건 다른 좀 주제인데요.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만든 공상과학 소설을 인터넷 출판 사이트에 마구 밀어넣어서 사이트가 마비된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저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 SF 사이트에 본인의 작품을 올리면 거기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책으로도 내주고 뭐 그걸 자기들이 책으로 내주려면 이제 돈도 줘야 되고 어떤 이 지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유명한 SF 작가들의 등단 무대로 또 네. 기능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는 원래 한 달에 10편 정도는 다 이제 표절 작품으로 걸러지는, 거기도 네. 아마 내부 시스템이 있겠죠. 이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작품을 받다 보니까 거르는 시스템이 있는데 원래는 한 달에 한 10편 정도가 아 이거 표절이네, 다른 작품 베꼈었네 라고 이게 결론이 나서 다 반려를 했는데 이 챗 GPT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로까지 가니까 한 달에 무려 100편이 거부되고 있대요. 그러면 100편이 거부되면은 사실 굉장히 뚜렷하게 베낀 게 이 정도라서 거부가 된 거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또 도움을 받아서 이 제출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창작이란 건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그럴싸한 작품이 대단히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인정되면서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손쉽게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출품을 한다.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절 논란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시아의 명문대죠. 홍콩대학교가 챗 GPT 사용 금지령을 딱 내렸다면서요. 홍콩에서는요, 이 홍콩대가 처음으로 우리는 과제나 시험 볼 때 이 챗 GPT 쓰면 안 된다라고 공표를 처음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홍콩대 부총장이요. 일단 인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학 내의 모든 수업, 과제, 평가에 챗 GPT 쓰지 마세요. 다른 AI 도구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학생이 사전에 해당 수업 선생님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허가하에 챗 GPT를 이용한 강의나 어떤 그 강의물 작성이나 시험을 보는 것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다 표절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좀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한국의 대학들도 이렇게 이메일을 받는 날이 정말 머지않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요. 이제 챗 GPT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법규 안에 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 된다 이런 지적 나오면서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규제법을 발의했는데 저 이거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챗 GPT한테 의견을 물어봤다고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규정을 하고 챗 GPT로 인해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도 챗 GPT한테 묻는 이런 한 단면이라고 어떻게 볼 수 생각하니 있습니다. 챗 GPT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챗 GPT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필요합니다, 의원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을 좀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일단 이 AI가 많은 정보를 일단 본인이 갖고 있고 그걸 딥러닝으로 형식으로 인식한 다음에 결과물을 내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회사의 알고리즘 같은 걸로 개인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됐다, 제3자에게 뭐 원하지 않는데 가게 됐다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단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동됐는지를 제출받도록 하자. 그래서 시정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어떤 인적 사항이 제3자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은 정말 논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규율하는 데까지는 법이 이루어지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도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변호사님 일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의견은 제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네. 작성이 된 거고 상한이 달라지면은 법적인 의견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고 네. 사건 바이 사건이라 그러는 것처럼 그 상황, 그 개별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참 이 챗 GPT 딱 넣으면 답이 나오는 이 답이 우리가 어디까지 맞다고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틀리다고 할 수 있을지 참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챗 GPT에 대한 어떤 관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일단 정해진 흐름인 것 같아요. 역행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것 같고, 예,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닌 방향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서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저희 뭐 전문 직종에서는 대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신 판례 같은 건 별도로 주입시켜주지 않고 이러면은 이걸 인식해서 솔루션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여러 전문가분들 최신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챗 GPT보다 제가 최신 판례를 먼저 입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그게 같다. 어려울 또 것 같긴 이런 합니다. 생각 듭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